네,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저희는 3번 김경재 경선 예비 후보자님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김경재입니다. 엊그제 예비후보 소견 발표에서 대충 말씀을 드려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래전에 이 나라 대통령직을 맡는 것은 나와는 거리가 멀구나 하고 많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랜 동안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돌아올 때는 벌써 제 또래의 사람들이 다 정치적으로 앞서고 있었고 해서 포기를 하고 정치적으로도 좀 고난의 시기가 있어서 단념을 하고 있었던 차에 최근에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정말로 대한민국을 끌어갈 수 있을까? 정말 주중에 누구 하나라도 되면 정말 큰일인데 그중에는 한두 명은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걱정에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때마침 정광훈 목사께서 이끄는 광화문 운동 그리고 국민혁명당이 내거는 정강정책이 이 나라를 끌어가는 데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과감하게 응모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할 만한 자질을 가진 사람이 적어도 제 주변에 아는 사람으로 한 20명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조직이 없고 접근을 못해서 그만두고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국민혁명당을 통해서 제가 그 뜻을 펼칠 수가 있다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새로운 역사의 그 창달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각오로 나왔습니다. 네, 이제 자기소개를 잘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김경재 경선 예비자 후보님의 자기소개서를 잘 읽어보았는데요.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존 후보들의 역사 인식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자기소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후보자들은 저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다는데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부족하고 그것에 비해서 예비 후보자님은 어떤 것이 강점인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에 광복을 할 때 정광훈 목사께서도 흔히 많이 인용하십니다만은 선택을 해야 했었어요. 이승만 박사냐 북한의 김일성이냐 하는 선택에 직면하게 됐는데 당시에는 이 남한 쪽에도 북한의 김일성을 지지하는 사람이 적지 않게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어떻든 간에 1945년이 지나서 1950년 그 김일성의 남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동족 상전의 전쟁을 벌여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승만 박사라는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불굴의 지도자가 나와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끌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해야 할 나라입니다. 그런데 요새 북한의 대남 공작 때문에 대한민국 도처에 수많은 그 간첩 비슷한 사람, 주사파, 무슨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 소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 아니면 북한의 주체사상에 그냥 넋 빠진 사람들의 공작에 넘어가서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국가로 전락하느냐 하는 이념의 좀 제3차 대전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그냥 뭐 경제정책에서 뭐 주택 활량을 하는데 뭐가 어쩌냐 이런 거 안 된 거.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국방에 501개 그 대계가 있으면 한미연합사에서 벌리는 우리의 생존과 관련되는 그런 계획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하면 어떻게 대한민국 50만 국군을 끌어갑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대한민국을 그냥 북한의 김정은의 아가리에다가 갖다 바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거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존 정당 후보들이 어떤 점에서 부족한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도 묻고 싶은 건 그렇다면 경선 예비 후보자님께서는 그에 비해서 어떤 점이 또 강점인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1972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서 1987년 말에 5년 몇 개월 만에
세칭 16년에 망명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당시에 갔을 때는 박정희 정권에 반대하는 학생운동자의 신분으로 갔고, 가자마자 옆구리 취소돼서 망명자로, 무국적자로 살기도 하고, 미국에서 소위 민주화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북미주, 소위 카나다와 미국을 대표하는 북미주의 민통연합 전국 의장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다니는 학교에 한때 그 이승만 박사께서 그 옆에 프린스턴을 다니다가 제가 다니는 유펜으로 와서 한 2년 동안 경제학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유대 때문에 이 박사님을 쭉 보다 보니까 이건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여기서 이 박사를 반대했을 때는 그냥 독재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 독재는 이 박사는 이미 대통령이 당선이 돼 있는 거고, 이기붕 부통령 후보에 대한 어떤 부정선거 때문에 우리가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서 이승만 박사의 그 족적을 보면서 이 양반은 우리가 도저히 놓칠 수 없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불굴의 민족 지도자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 양반이 또 거기서 독립운동하면서 당시 필라델피아에서 살았던 서지필 박사와 왔다 갔다 형님 동생 하면서 거기서 일도 해주면서 독립자금 작업 받아가지고 상해도 가고 그리고 뭐 파리도 가고 많이 그랬던 그 족적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가 대단한 분이구나.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5.16 군사혁명, 소위 그걸 일으켜서 일반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던 사람에게는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많이 가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개발도상국가에서 경제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강제가 필요하다. 뭐 우리 이 박사가 잘 아시지만 political coercion이래. 코어션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지금 경부 고속도로라는 것이 우리가 물류의 우리나라의 대동맥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경부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야당 지도자들이 난리 법석을 하고 반대를 했어요. 왜 농토를 없애느냐, 농업 생산력이 부족하다, 농민들을 더 어렵게 만든다, 별소리를 다 하고 많은 야당 지도자들이 경부 고속도로 기공식에, 준공이 아닙니다, 기공식에 그냥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데모를 난리를 했어요. 이거 반대한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때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에 가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16년 동안에 솔직히 말해서 박정희 정권에게 반대하는 학생으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가슴속에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을 가슴속에 잔뜩 넣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기 전에 제가 접촉을 했던 많은 야당 인사, 이 사람들은 제가 변한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틈틈이 얘기했어요. 틈틈이 얘기해서 이 나라는 막연한 중도나 적당한 진보나 이걸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중도와 약간의 진보가 있을 수 있죠, 박사님.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진보라는 게 전부 북한하고 연결된 사쿠라들이야, 이게.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끊기 위해서는 뭐 아까 직전에 고영일 변호사가 나가서 막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말씀을 해서 제가 아주 감동 있게 들었는데, 그래서 지혜롭게 다루고 한미일 해양 상박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이 나라를 끌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주사파 정권들이 사실 아까 좀 말씀드려 보니까 경제 정책보다는 이념을 바로 잡아야지 나라가 바로 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수단으로서는 역시 좀 힘을 어느 정도 써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아까 전에 고영일 후보자님께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사실 국민혁명당은 지금 제1야당이 아니고 이제 여당이 된다 하더라도 아직 세력이 좀 부족하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혁명당의 수석 고문으로서 계셨기 때문에 국민혁명당이 전국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도 듣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혁명당 조직위원회에서는 전국의 254개의 선거구에 3,500개의 동책을 전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조직이 완성되면
천만 당원도 쉽게 달성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국민혁명당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세력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알기로는 200만을 돌파해서 300만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만 하더라도 역사상 우리나라에 200만 이상의 유료 소위 그 당비를 내는 당원이 일찍이 있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현재 국회의석이나 이런 데서는 좀 우리가 정책적인 실수를 해서 접근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시간이 짧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이기게 되면 민주당은 안 되겠지만은 국민의힘 쪽에 중도 보수 이런 사람들을 설득해서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서 한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8년 동안 했기 때문에 대충 많은 사람이 있고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제가 한광옥 하나갑 두 의원과 같이 이쪽에 왔을 때도 당시 전직 의원 60여 명을 이끌고 왔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간신히 이겼습니다. 그때 제가 그걸 이쪽으로 왔던 이유는 당시에 문재인하고 붙었는데 문재인 후보가 하는 말이 자기는 이러이러한 정책을 하고 특히 당선을 하면 인천 앞바다에 NLL을 풀겠다는 거야. 그래서 북한산에 와서 거기서 어로 작업을 하게 만들겠다는 거야. 뿐만 아니라 자기는 취임식을 광화문에서 하는데 광화문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고 여기서 같이 하겠다는 거야. 그게 나 보면 말이 그럴듯하지만은 아니 김정은이가 거기로 오면 대한민국 좌파라는 애들 다 모일 거 아니에요. 몇십만. 그건 나라가 거덜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부랴부랴 한광호 하나갑 의원과 같이 여기로 왔어요. 와가지고 간신히 이겼습니다. 간신히 이겼는데 다만 그걸 갈무리를 잘 못해서 탄핵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고 했는데 저는 지금도 탄핵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6년 제가 자유총연맹 총재가 된 후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단 한 번도 탄핵 반대 집회에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꾸준히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줄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4.15 선거 계속해도 됩니까? 네. 4.15 선거마다 이게 엉터리 선거, 이 선거가 아니에요. 선거인데 요새 그 황모 국민의힘 후보가 이제 그걸 들고 나서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 작년부터 해야지 왜 이제 나와서 난리야. 그런데 그걸 잡아야 하지만은 지금 부정선거를 혁파시키는 문제하고 대통령 선거가 겹쳐서 상호 배타적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요것만 하다 보면 선거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혁명당 후보로 제가 지명이 되면 우선은 국민의힘과 같이 이 선거의 그 투표 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부정선거의 뿌리를 혁파시키는 그러니까 보팅 기계, 투표기의 기계 이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고치지 않고는 선거를 이기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부정선거 혁파도 하시고 특히나 많은 경험을 통해서 당원을 모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다. 그 말로 저는 알아듣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춘근 박사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뭐 김경재 총재님 뭐 대선배시고 뭐 저는 그 이승만 박사랑 가장 근접한 후보라고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예, 지금 앞에 두 분은 그 변호사 법학을 하신 분인데 우리 김경재 후보님은 제가 후보님이라고 불러서 죄송합니다만은 예, 규칙상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학을 공부하신 분이고 그리고 학문적으로만 공부한 것이 아니라 정치의 실제에 대해서 가장 그 탁월한 현상에 대해서 가장 이 경험이 많으신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나라를 끌어가야 한다라는 말을 뭐 능히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후보고 그리고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역사인식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최근에 뭐 읽었던 책 중에서 마음에 드는 문장을 하나 땄는데 어떤 정치학자가 쓴 글입니다. 그분이 말한 것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이 부연 설명을 잠깐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읽겠습니다. 옛부터 땅이 작다고 하여 소국이고 인구가 적다 하여 소국인 것이 아니라 소인배들이 많으면 소국이라 했다. 의식과 의지에 있어서 대인다운 사람들을 찾아서
이 나라를 대국으로 뻗어나가게 할 21세기를 기억하며 세월의 흐름에 역사적인 의미를 담을 채비를 서둘자. 아마 그 동문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명용 교수님이 하신 예. 말씀인데. 제가 공군사관학교에서 교관을 같이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이 말을 듣고서 참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그 후보님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예. 이 검증을 한다기보다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은 우선 그 이명현 박사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어렸을 때 굉장한 고난을 겪어서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검정고시로 물리대 철학과를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브라운인가에서 박사도 받고 비트겐슈타인의 그 비교 철학을 가지고 유명한 세계 철학자 협회 회장도 하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공군사관학교 같이 교관을 했습니다. 그걸 하셨군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느끼는 것은 이승만 박사님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승만 박사님은 대한제국 말기에 고종 말기에 이 왕정을 혁파하고 자유공화정을 만들자 하는 혁명을 일으키다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 선고라는 건 요새는 그래도 사형 선고 집행도 보류하는 그런 일도 있지만 그때는 그냥 칼만 가면 그냥 하루아침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성 감옥에서 5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어요. 사형수로. 근데 그때 쓴 책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제가 프린스턴 대학 도서관에서 그걸 봤어요. 그런데 놀랄만한 것은 한 100년 전 책인데 국가는 교류를 해야 한다. 수출을 하고 물류를 해야만 산다. 그리고 뭐 인문을 발달시키고 외국에 많이 보내고 그렇게 해야만 살지 여기서 살면 우리나라의 개구리가 된다. 그런 말씀을 쭉 하셨더라고요. 100년 전에. 그래서 저는 그 소국이라는 것이 나라가 적어서 소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참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삼천리 한반도의 반을 차지하고 살지만은 저 북방도 사전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 집현 반란 집단이기 때문에 저게 우리나라 영토입니다.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여성들이 얼마나 골프를 잘 칩니까? 그냥 LPGA에 가면 1등부터 한 5등까지 거의 대부분이 한국의 낭자들이 하고 방탄소년단은 얼마나 잘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재능과 창의성, 그 불굴의 현실 적응력을 가지면 이 조그만 나라 가지고도 세계에 꽝꽝거리고 우리가 10대 경제국에 들어가는 나라예요. 맞습니다. 만약에 저걸 다 포괄을 한다면 우리가 일본하고 중국에 절대로 꿀리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인도의 시상 타골이 오래전에 코리아여 언젠가 동방의 불빛이 될 것이다. 저는 그 말을 막연하게 들었는데 이것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위태로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잘 지키고 북한을 저 미몽과 공산주의 독재 세습체에서 깨부시는 자유의 광장으로 나오면 우리나라는 정말로 좋은 민족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하나만 덧붙이자면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다가 자유총연맹이라는 350만의 조직을 가진 우리나라의 그 보수주의 정당의 수장으로 선출이 돼서 선거를 돼서 된 겁니다. 92명의 통일선봉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절대 니들 쳐들어가서 니들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없다. 자유로 열면 자유스럽게 같이 먹고 같이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 제발 쳐들어오지 말게 하자. 그 대신 그걸 하기 위해서 니들 여기다 간첩 보내고 뭐하면 우리를 단호하게 친다. 어림없다. 그런 입장을 세우면 북한도 결국은 저는 붕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봐서. 네. 지금 이제 제가 우리나라 최근 대통령들을 보면서 한국은 미국과의 그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한테 우리의 주장을 얘기할 수 있고 그것도 하시라도 정말 그 통역 없이도 그것이 가능한 사람이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전쟁 나는 그 6월 25일 밤에 동경에 있는 메가더 장군을 새벽입니다. 새벽에 전화 걸어가지고 막 호통을 치면서 깨우고 물론 다 영어로 했습니다. 물론이죠. 예. 우리 오늘 김경재 후보님께서 72년부터 87년까지
미국에 15년, 16년 생활하시면서 저는 이런 사태가 됐을 때 미국 장군한테 전화 걸어서 호통을 칠 수 있을 것이다, 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미국 장군이 하는데. 조 바이든 제 친구입니다. 사실. 예, 저하고 나이도 같고. 예. 그래서 옛날 미국에 있을 때 자주 교류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뭐 내세우진 않습니다만은 아마 저하고 뜻이 맞는 대통령이 지금 있었더라면 조 바이든 취임식에 제가 그렇죠. 특사로 가는 게 가장 적임자입니다. 네. 그리고 네. 여러 가지로 봐서 미국을 버려가지고는 대한민국의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저는 미국에 오래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합리적 자유주의, 그리고 기업가도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기업가가 있는 게 미국에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수출하고 일본을 또 우리의 우방으로 다시 끌어들이고, 말이 좀 안 되지만 일본하고 미국은 원자탄 던지면서 싸움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도 그런 불구 대천지 원수도 지금 동맹하는 것처럼 우리가 30년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 잡아야죠. 잡아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모아져야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해볼 수가 있고, 북한도 우리가 자유화시키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그렇게 믿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뭐 더 이상 질문할 거 없는데, 그 미국을 이해하고 세계를 이해하시는 분이 우리의 그 대통령이 당연히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 후보님이, 우리 국민들이 다 지금 보셨겠지만은 그 뭐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과 언제든지 밀접하게 즉시 소통이 가능한 그런 후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30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질문하기 좀 뭐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국민혁명당은 당원을 보면 절대 작지 않습니다. 국민혁명당 당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단, 다른 정당과 연합하고 유학하신 경험을 살려서 안정적인 국정을 운영하시겠다는 말씀, 국민혁명당에 필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